손수건까지. 저 새끼가 감히!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 문 너머로 들려온 아내의 속삭임. 남편은 몰라요. 절대로 알면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가방에서 발견한 모텔 라이터,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수면제, 그리고 2달 사이 사라진 3억 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내는 화장을 하고 외출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보여준 적 없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3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숨기고 있던 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서둘렀던 이유, 아내가 끝까지 침묵했던 이유,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침묵이 배신인지 사랑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내의 배신을 쫓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울리던 알람. 이제는 설정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박철수, 62살. 한 달 전 그는 35년간 몸담았던 은행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올랐으니 남들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아침은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영자는 이미 일어난 모양입니다. 예전엔 항상 그가 먼저 일어났는데 요즘은 아내가 더 일찍 움직입니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아침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들어서도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있었어?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멍한 눈이었습니다. 응, 먹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잘 잤어요? 도 밥 차려줄까요? 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아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스스로 밥을 퍼 담았습니다.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니까 아내의 하루를 볼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종일 집에 있으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달라졌다는 것, 아니, 어쩌면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이랬는데 그가 몰랐던 걸지도 모릅니다. 오후였습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무심코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을 틀어놓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릇을 들고 있었지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5분, 10분, 철수는 이상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뭐해? 영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치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어머, 왜 그래요? 물 틀어놓고 뭐 하는 거야? 15분째 서 있던데. 그랬어요? 영자는 자기가 멍하니 서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요. 그녀는 서둘러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철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수저 소리만 가끔 울렸습니다. 철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없었지?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는 어색함을 깨보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왜요? 나 이제 맨날 집에 있잖아. 우리 뭐 같이 할 거 없을까? 여행이라도 가자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으니까요. 나 요즘 좀 바빠요. 바빠? 뭐가? 그냥 이것저것요. 동창 모임도 있고 동창 모임이 매주 있어? 영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왜요? 안 되는 거 있어요? 철수는 움찔했습니다. 갑자기 날이 선 아내의 말투에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요즘 좀 예민한가 봐. 그녀는 밥을 반도 못 먹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피곤해서 철수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매달 월급을 갖다 바쳤습니다. 아이들 학비 대느라 허리가 휠 때도 불평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쉬려고 하니까 집에서 이런 대접입니다. 서운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지? 월급 가져오던 기계, 그게 다였던 건가? 잠들기 전 철수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아, 저것도 언제 바꾼다더니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뭔가 불안하게 만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깜빡이는 불빛을 보는데 낮에 봤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멍하니 서 있던 모습, 무언가 말하려다 멈칫하던 모습, 갑자기 날이 서던 말투, 복도가 어두워졌습니다. 철수는 그 어둠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저 깜빡이는 불빛처럼 아내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깜빡이고 있었다는 것을,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불빛의 의미를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를 잠 못 들게 할 진짜 이유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물소리에 섞인 아내의 목소리. 네, 최 실장님. 죄송해요. 이 시간에. 철수의 발이 굳었습니다. 최 실장, 새벽 2시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거지? 그는 문에 귀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다음 말이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으니까요. 남편은 몰라요. 절대로 알면 안 돼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몰라요? 절대로 알면 안 된다고?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서류 준비해 주시고. 서류? 무슨 서류? 아, 그리고 그 돈은요. 3억은 다 준비됐어요. 3억. 그 순간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억이면 내 퇴직금 절반이 넘는 돈인데 그 돈을 누구한테?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서 철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들은 것이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통장 정리기가 숫자를 토해냈습니다. 철수는 그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퇴직금 5억, 그중 3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2달 사이 5천만 원씩 6번에 걸쳐. 수취인은 낯선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35년 새벽부터 밤까지 이 악물고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명절에 못 쉬어도 가족을 위해 버텼습니다. 그 돈을 아내가
나 몰래 빼갔다고? 이 여자가 미쳤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직 외출 중이었습니다. 철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뒤져본 적 없는 서랍. 하지만 지금은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속옷, 스카프, 화장품, 평범한 물건들 사이에서 손이 무언가를 집었습니다. 라이터였습니다. 모텔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일회용 라이터. 이건 아내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텔 라이터가 여기 있는 걸까요?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약봉지.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수면제였습니다. 철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유독 깊이 잠들었던 것. 아내가 밤에 외출한 적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설마 이 여자가 나를 재우고 밤마다 이럴 수가 있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철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낮에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가방 안쪽 주머니. 거기에 뭔가 있었습니다. 빨간색 다이어리. 작고 낡은 손때가 묻은 수첩이었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아내의 필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남. 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철수 생일은 3월 17일. 결혼기념일은 5월 8일.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뭐야, 이게. 왜 이런 걸 적어도? 다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굳이 적어둘 필요가 없는 것들. 하지만 철수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것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뒤쪽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최근 날짜. 최 실장님 만남, 신탁 서류 작성. 철수에게 들키면 안 돼. 아직은 안 돼. 신탁? 그게 뭔데? 철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내가 나 몰래 다른 남자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 이 여자가 나를 완전히 바보로 하네. 철수는 다이어리를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모였습니다. 새벽에 몰래 통화하는 아내, 사라진 3억, 모텔 라이터, 수면제, 그리고 최 실장이라는 남자. 퍼즐은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5년 해로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내 돈을 빼돌려서 다른 남자와 새 살림을 차리려 한다.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요일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그의 마음처럼 매서웠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수요일 아내의 뒤를 밟기로. 그날 밤 철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꿀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배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수요일 아침, 철수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엔진은 켜둔 채, 눈은 아파트 출입구를 향한 채, 그렇게 1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5년 직장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 아내의 뒤를 밟는다는 것,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그 떨림을 눌렀습니다. 오늘 끝을 보자. 그때 아파트 출입구로 아내가 나왔습니다. 철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목에는 스카프, 화장까지 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낡은 추리닝만 입던 아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려입은 걸까요?
누굴 만나려고 저렇게 꾸민 거야? 강남역이요. 철수는 곧바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40분 후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앞. 철수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아내가 들어간 카페를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젊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장 아내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저 새끼가 최 실장인가?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여기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또렷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철수가 몇 년간 보지 못했던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는 안 웃잖아. 맨날 무표정하고 말수도 없고. 그런데 저 남자 앞에서는 저렇게 웃는 거야? 두 사람이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숙여 무언가에 서명했습니다. 서류. 뭔데 저게? 철수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철수는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습니다. 그들이 다음으로 들어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서울내신경센터. 간판의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뇌신경. 왜 병원이야? 철수는 로비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2층 신경과로 올라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겁니다. 젊은 남자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받아 눈을 닦았습니다. 철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수건까지. 저 새끼가 감히. 그는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온 건 아마 저 남자가 아픈 거겠지. 아내가 저렇게 울면서 병간호까지 해주는 거야? 내 돈으로. 저 남자 병원비까지 대주는 건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철수는 밖에서 유리창 너머를 살폈습니다. 아내와 남자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또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벽에 붙은 매물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속초 해변 매물. 속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철수는 멈췄습니다. 35년 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속초에 갔었죠. 파도가 치는 해변을 걸으며 철수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여기 작은 집 하나 사서 살자.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약속해요. 그 약속을 아내는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분노가 다시 그 기억을 덮어버렸습니다. 내가 꿈꾸던 곳에서 저 남자랑 새 출발하려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꿈의 장소에서 다른 남자와 살 집을 사는 거라고. 그날 밤 철수는 거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 아내와 젊은 남자가 나란히 걷는 사진. 카페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사진. 남자가 손수건을 건네는 사진. 부동산에서 사인하는 사진. 철수는 그중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페에서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 환한 웃음. 저 웃음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나한테는 안 웃잖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눈물마저 말려버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현장에서 들이닥친다. 이 사진들을 면전에 던지고 끝장을 낸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5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고 함께 늙어온 시간,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수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철수는 역사역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증거사진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저 여자의 면전에 사진을 던지고 진실을 밝힐 겁니다. 저쪽에서 택시가 섰습니다. 아내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달랐습니다. 아내의 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연기하는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척까지 하다니 정말 대단하군. 아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정직 5층.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5층 복도 끝에 사무실 문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내와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고 있는 건가? 저 남자 앞에서. 또 우는 거야? 김영자. 철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 어떻게? 왜 여기냐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철수가 봉투를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건 내가 다 봤어. 매주 저놈 만나는 거, 병원 가는 거, 부동산 가는 거. 최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여긴 사무실입니다. 닥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남의 마누라를? 여보 하지 마. 제발. 철수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35년을 이렇게 배신해. 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던 손이 영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그 순간 영자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영자! 영자!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철수는 아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흩어진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메모지들, 수십 장의 메모지가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된장찌개. 다른 것, 현관 비밀번호 4582. 또 다른 것, 철수 혈압약 아침 저녁으로. 이게 뭐야? 왜 이런 당연한 것들을 메모해 둔 걸까요? 왜 잊어버릴까봐 적어둔 것처럼. 그때 작은 녹음기가 굴러왔습니다. 철수는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나 영자야. 혹시 내가 당신을 못 알아보게 되면 이 녹음을 들려줘. 나는 박철수의 아내 김영자야. 우리는 1989년에 결혼했어. 신혼여행은 속초로 갔어. 당신이 바다 보면서 여기서 살자고 했어. 나 그 약속 잊지 않았어, 여보. 철수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뇌 MRI 사진들, 사진 위에 적힌 글씨, 조기 발현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치매.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최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내연남이 아닙니다. 사모님이 의뢰하신 법무사입니다. 성년 의견인 지정과 신탁 설정을 위해 만나왔습니다. 신탁이 뭔데요? 사모님이 판단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재산 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억은요? 선생님 앞으로 구입한 속초 해변 주택 계약금과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모님 본인의 요양원 비용입니다. 뭐라고요?
사모님은 기억이 온전할 때 모든 걸 준비해 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 짐이 되지 않도록. 그 순간 철수의 세계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내는 바람을 핀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병들어가는 자신 대신 남편의 꿈을 지켜주려 했던 겁니다.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겁니다. 여보, 영자야. 철수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35년 동안 이렇게 꽉 안아본 적이 있었던가요? 미안해. 여보, 들켜버렸네. 철수는 아내를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쏟아진 메모지들 위에서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지쳐서 먼저 잠들었습니다. 철수는 거실에 홀로 앉아 빨간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전에는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최 실장, 신탁, 들키면 안 돼. 그 단어들만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이번엔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 조기 발현 알츠하이머.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빠르면 2년, 늦어도 5년 안에 기억 대부분을 잃는다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펑펑 울었다. 창밖 풍경이 언젠가 다 낯설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철수 생각만 났다. 오늘 저녁에 뭘 해줄까? 시금치나물 좋아하는데. 며칠 뒤의 기록. 일주일 내내 고민했다. 철수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하면 그 양반 성격에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날 돌보겠다고 할 거다.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보려던 꿈도 다 접을 거다. 난 그게 싫다. 철수가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민준 법무사를 만났다. 성년후견인 제도와 신탁이라는 걸 배웠다. 내가 판단력을 잃기 전에 돈을 어떻게 쓸지 미리 정해둘 수 있다고 결심했다. 철수 퇴직금으로 그이가 평생 꿈꾸던 속초 바닷가 집을 사줄 거다. 그리고 내 요양원 비용도 미리 내놓을 거다. 나 때문에 철수가 고생하는 건 정말 싫으니까. 더 뒤의 기록. 오늘 속초집 계약 끝났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다. 철수가 좋아할 거다. 신혼여행 때 그이가 말했다. 나중에 여기서 살자고. 그 약속 내가 지켜줄게. 철수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목이 메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가장 최근 날짜. 오늘 철수가 화를 냈다. 내가 바람 피운 줄 알았나 보다. 그 얼굴 잊히지 않는다. 분노에 찬 눈, 떨리는 손. 하지만 여보, 제발 알아줘. 당신이 나를 의심했던 그 시간 동안 나는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어. 당신이 날 미워했던 그 시간 동안 나는 당신의 꿈을 지켜주려고 뛰어다녔어. 사랑해, 여보. 오늘 당신이 화내는 모습도 잊어버릴까봐 겁나. 그래도 괜찮아. 내가 다 적어뒀으니까. 당신이 박철수라는 것, 내가 김영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나는 괜찮아. 철수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철수는 아내가 잠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평화로운 잠든 얼굴. 여보, 내가 바보였어.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알았어. 근데 난 최악만 생각했어. 35년 동안 날 위해 살아온 사람이 나를 배신할 리 없다는 걸 왜 믿지 못했을까? 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일해온 손. 고마워.
영자야.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나를 잊어도 내가 널 기억할게. 여보, 응, 나야. 자, 왜 울어? 안 울어. 그냥 내가 예뻐서. 바보. 아내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철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이듬해의 봄, 강원도 속초,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두 사람이 나무대 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바다 참 예쁘다. 응, 그러네. 우리 신혼여행 때 기억나? 저기 저 횟집에서 회 먹었잖아. 횟집? 응. 내가 회를 너무 많이 시켜서 내가 혼냈잖아. 당신 월급이 얼만데 라면서. 아, 그랬었나? 영자의 기억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철수가 매일 들려주면 되니까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여보, 응, 나 사랑해? 영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해? 철수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멀리서 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습니다. 당신이 침묵했던 이유는 나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당신이 숨겼던 것들은 나를 배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그 한마디가 35해의 후회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